자, 그런데 오늘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. 검찰이 구형을 해야 되는데 신 회장한테 징역 14년, 벌금 1,000억 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. 원래 1심에서는 형이 2년 6개월이었잖아요. 예,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사실 그 이후에도 뭐 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청을 해왔는데 14년까지 구형을 했습니다. 지금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그 항소심에서의 판결 이후에 구형량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요. 다른 것보다 부정청탁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제3자 뇌물죄라고 하는 게 묵시적 청탁이 있었어야 한다는 건데 롯데 같은 경우에도 500억 원대의 이 롯데 면세점에 어떤 이익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. 그거를 노리고 70억 원을 K스포츠에 출연을 했다가 돌려받았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그 500억 원 자체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특가법의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받은 이익이 한 2배 가량부터 이 추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벌금으로. 그래서 거기에 징역금까지 14년에 더해서 벌금도 그렇게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14년이면요. 그 박근혜 전 대통령 25년형을 항소심에 선고받았고 네. 그다음 최순실 20년. 그렇죠? 안종범도 5년인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줄어들었던가 1년. 그렇다면 14년이면은 가장 긴 거네요. 그 국정농단 관련해서는.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구형량이니까 일단 구형량이니까 구형량이니까. 그렇기도 하고요. 한편으로는 이게 70억 원을 지원한 것을 다 롯데그룹부터 횡령했다고 본 겁니다. 아, 그러니까 이게 그 국정농단과 다른 사안들이 다 항소심에서 이게 합쳐져서 된 거죠. 그것도 그렇고 이제 롯데그룹 돈을 뺏기 단순하게 뇌물 공여만으로는 아무리 액수가 높아도 5년 이하거든요. 근데 50억 원 이상으로 갔기 때문에 14억 원을 구형을 한 거고. 횡령, 배임, 무슨 뇌물 공여 이렇게 다 들어갔다 이거죠. 그렇죠. 근데 액수가 50억이 넘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게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가 항소심에서 36억 가량으로 깎이면서 50억 원 미만으로 되면서 집행유예까지 가능했던 건데 이게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도 어찌 보면 검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항소심에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.